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간단하게 리마인드하고 오늘 이제 주로 DFA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Regular Expression을 봤어요.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Equation. 자, 여기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자, 요 형태를 이용해서 자, 이 X의 유니크 솔루션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알파 스타 베타라는 유니크 솔루션 이제 계산을 해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어진 문법이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점이 알파에 입실론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알파에 입실론이 들어가게 되면 인피니티 솔루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문법이 이제 정규 문법일 때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자,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는 우리가 LG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게 누구하고 동급이냐? 문법이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LS와 동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법에 여러 개의 생성 규칙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게 되면 스타트 심벌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넌터미널 심벌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성 규칙이 있다면 이 생성 규칙을 정리해낼 때 최종적으로 S에 대해서 정리를 해내야지 우리가 LS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LG의 어떤 형태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가 우리가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냈어. 그래서 LB가 뭔지를 알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B가 만들어내는 자, 언어의 형태지. 자, 이게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스타트 심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문법이 주어졌을 때 이 생성 규칙에서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것들 살펴봤었죠. 그래서 뭐 S는 뭐 A, B, C 이런 꼴이 있다라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퀘이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솔루션을 계산을 해내는 자, 그런 방식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 풀어봤는데 뭐 3번, 4번 비슷한 문제고요. 5번 풀어봤고 우리가 8번 풀어봤었죠. 8번 특히 자, 요 패턴 특수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우리가 어, 결국에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게 만들어내는 언어가 같으면 두 개를 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AB 플러스 BA, 요 AB 플러스 BA가 존재하는 게 A로 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A는 자, 이렇게 A, L, B, 유니온, B, 짧다. A. 자,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 동등한 녀석이 존재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LA를 대입해서 더 단순화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단순해지는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풀이를 했던 거고요. 네, 10번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프리그램마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표현되는 거는 이제 레귤러 그램마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리코그나이저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수업이 마쳐졌습니다. 자, 레코그나이저는 이제 언어를 인식하는 인식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언어를 다루는 방법이 set description이 있고, 그래머가 있고, 리코그나이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랜마는 Generating Scheme이라고 해서 떤 규칙들을 적용하면 해당 언어에 속하는 문장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했었고요.
recognition은 recognition scheme.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이 해당 언어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recognition은 아주 심플해요. 특정한 언어를 위한 recognizer, 어떤 언어 L을 위한 recognition은 뭐냐?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input string X를 입력받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자, X가 대상 언어 L에 속하면 yes, L에 속하지 않으면 no라고 판별을 해주는 판별기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녀석이죠. L에 속하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게 되면 O 또는 속하지 않으면 X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 타입 0부터 타입 0, 타입 1, 타입 2, 타입 3 각각의 리코그나이저가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타입 0하고 타입 1은 판별 불가능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랬고요. 타입 2, 타입 3는 그런 문제가 없다. 결정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푸시다운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타입 3의 리코그나이저인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이 어떤 제너럴 스트럭처, 이 오토마타의 그 일반적인 구조, 일반적인 아키텍처에서 자, 튜링 머신,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각각 인피니티 리스트, 그 다음에 바운디드 리스트, 그리고 푸시다운 리스트를 이제 억시러리 스토리지로 갖고 있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장 공간이 없이 스테이트의 어떤 전이로만 이제 처리가 되는, 그래서 훨씬 구조가 심플한 그런 오토마타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어떤 것들 공부했는지 이렇게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파이나이트한 오토마타라는 뜻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상태도 유한하고 입력 심볼도 유한하고, 자, 그래서 인풋 스트링이 들어오게 되면 정해진 횟수만큼 뭔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종결이 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는 오토마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추죠. 안 멈추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타입 0, 타입 1은 안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무튼 유한 오토마타는 이렇게 이제 FA,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벌로 보통 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M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오토마타 M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알파벳 심벌 시그마를 기준으로 오토마타 M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 같이 5개의 구성 요소로 표현이 됩니다.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이 5가지로 구성이 돼요. 자, 먼저 Q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nite하고 non-empty set이에요. 누구의 셋이냐? 스테이트, 상태들의 집합입니다. 유한한 상태 집합이 바로 Q가 되겠고요. 자, 시그마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finite input alphabet, 알파벳 심벌, input string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이 오토마타가 input string을 받게 되는데 그 input string을 구성하는 알파벳 심벌들이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델타 펑션이 됐는데 델타 펑션은 밑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Q0는 자, 시작 상태입니다. 시작 상태고요. 누구의 원소냐면 Q의 원소예요. Q의 원소. 자, 시작 상태. 그리고 F는 자, 종결 상태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Q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Q 집합, 시그마 집합, 델타 펑션도 집합들이죠.
Q0는 하나의 원소, Q의 원소, F는 역시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램마, 레귤러 익스프레션하고 비교해 보면 그램마는 VN, VT, PS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아니 뭐야 Q래. empty set 입실론 A. 자, 3개의 베이시스, 그 다음에 3개의 리커스 6개로 구성이 됐고, 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5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이제 유사한 면이 있어요. 특히 오토마타는 그램마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먼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셋은 누구하고 굉장히 유사하냐면 넌 터미널 심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넌 터미널 심벌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자, 인풋 알파벳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터미널 심벌하고 유사하겠죠. 자, 이 매핑 펑션은 누구하고 유사하냐면 생성규칙 집합 P와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Q0 뭐하고 유사할까요? S하고 유사하죠. 스타트 심벌, 스타트 스테이트, 스타트 심벌. S하고 유사하고요. 자, 이 종결 상태 집합에 F가 없는데, 이 F가 없는 이유는 그램마는 종결 상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종결 상태 집합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램마는 터미널 심볼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그 문장이 생성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종결인데, 오토마타는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 어떤 상태에서 멈춰야 되느냐를 판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종결 상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토마타의 특징인데요. 뒤에서 우리가 문법하고 레귤러 익스프레션, 오토마타가 서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유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오토마타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델타 펑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리스 문자 이제 델타로 표현이 되는 이제 펑션이 이제 델타 펑션이 되겠고요. 매핑 펑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태와 상태를 매핑을 해줘요. 상태와 상태를 매핑을 해줍니다. 뭘 가지고 매핑을 해주느냐? 입력 심볼을 가지고 매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델타 펑션은 인풋으로 2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자, 상태와 인풋 심벌, 입력 심벌, 상태와 입력 심벌 2가지를 입력으로 받고요. 자, 이 함수가 누구하고 매핑이 되냐면 상태의 조합과 매핑이 됩니다. 상태의 조합. 자, 그래서 델타 펑션을 이렇게 쓴 예를 보게 되면 델타 펑션 QA, 다시 말해서 Q 상태에서 A 입력 심벌을 보면 매핑되는 출력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P1, P2, 뭐 PM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의 현재 상태가 Q고, 자, 내가 지금 입력 심벌 A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상태는 P1이 될 수가 있고요. 또 P2도 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PN도 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출력으로 여러 가지 그 매핑 상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델타 펑션의 이제 의미를 아실까요? 그래서 이 QA는 이렇게 묶이게 돼요.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오토마타를 우리가 NFA라고 부르고요. 자, 뒤에서 우리 바로 뒤에 배울 텐데, 자, 매핑되는 상태가 딱 하나.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걸 우리가 DF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 쭉 정의를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심벌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명확하게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램마는 vn, vt, ps 이렇게 쓰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empty set epsilon a 플러스 concatenation star.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개의 서브 챕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심플한 DFA를 배울 거예요. 가장 심플하고 이제 구조도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스캐너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모두 다 DFA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델타 펑션의 기본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그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NFA가 되게 되는데요. 이 NFA도 장점, 단점이 존재해요. 장점,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 문법들을 합치던가 또는 명세로부터 자동으로 그 오토마타를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단계는 NFA를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모델링을 한다던가. 근데 NFA의 결정적인 단점은 그 출력의 상태가 상태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입력 심벌에 대해서도 이 앞선 여러 개의 후보 상태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다음 입력 심벌을 고려해야 되고요. 다음 입력 심벌의 출력 상태가 또 상태들의 조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상태를 분석하는 복잡도가 이 DFA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NFA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뭐 알고리즘 기술하는 거는 심플한데 타임 컴플렉시티, 이 코드의 어떤 그 NFA의 어떤 상태 조합을 고려해야 되는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돌리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NFA는 스캐너의 알고리즘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그 자동으로 만들어낼 때는 NFA가 편하고 모델링 할 때는 역시 NFA가 편한데 프로그램에도 돌릴 때는 DFA가 좋다. 뭐가 약간 안 맞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강해주기 위한 게 챕터 3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NFA하고 DFA가 결국 다루는 게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모든 NFA를 DFA로 우리가 컨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떤 모델링 할 때나 또는 오토매틱 제너레이션을 할 때 처음에는 NFA로 만들어내주고 이거를 DFA로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컨버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컨버팅된 DFA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최적화 작업, 오토마타의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 오토마타의 클로저 프로퍼티. 이거는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클로저 프로퍼티, 그램마,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다 존재합니다. 여기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배울 거고요. 뒤쪽으로 가서 다시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램마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초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이후에 내용들 수업 쭉 따라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DFA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델타 펑션 뭐였죠? 델타 펑션은 Q와 시그마를 입력으로 받고 상태들의 조합을 출력을 하는 이런 이제 펑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상태 조합들이 올 수가 있는데 Q의 원소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슈퍼셋 컨셉이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복잡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디터미스틱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Q하고 시그마를 입력으로 받아서 상태 조합이 오는 게 아니라 Q가 오게 됩니다. 하나의 상태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상태만.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델타 펑션 QA일 때 여러 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소만 오는 거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트하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디터미니스트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델타 펑션의 어떤 매핑 리절트를 이렇게 집합기호를 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집합기호를 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델타 펑션들이 오토마타 전체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디터미스틱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으면 자, 우리가 해당 오토마타를 이제 completely specified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Q하고 시그마에 대해서 모든 조합의 델타 펑션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게 다 디터미스틱하면 우리가 completely specified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그 차이점은 뭐 명확하죠? 여기에 조합이 오느냐, 조합이 오지 않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에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가해가지고 DFA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개별 심벌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델타 펑션은 기본적으로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심벌에 매핑되는 다음 상태가 뭐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 심벌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하나의 입력 심벌이 아니죠. 하나의 입력 심벌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가요? 시그마 스타 여러 개의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스트링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 스트링이 해당 오토마타가 인식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을 어떻게 하느냐? 확장을 하게 돼요. 하나의 스트링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 심벌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입력 심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스트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델타 펑션을 확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델타 펑션 Q 시그마를 델타 펑션 Q 시그마 스타로.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기존의 델타 펑션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인덕티브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델타 펑션 Q 상태에서 입력 심벌을 보지 않는다라면, 다시 말해서 입력 심벌이 없다라면, empty string이라면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상태가 Q가 나오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심벌을 보지 않고 empty set, empty string이 오게 되면 이 녀석은 Q. 자, 이걸 정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커시브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델타 펑션 그러면 QXA에 대해서 요 X는 시그마 스타, A는 자, 시그마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그런 스트링일 텐데 이거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내포된 형태로 델타 펑션 QX를 먼저 하고 길겠죠? 그 결과의 상태가 뭔가 QX라는 상태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심벌을 처리해주는 자,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델타 펑션을 적용하는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시 x가 여러 개의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시 또 안에 델타 펑션, 또 안에 델타 펑션 등등등으로 가겠죠. 그리고 가장 그 깊게 네스팅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가 돼서 상태가 나오고 다음 심벌, 상태가 나오고 다음 심벌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손쉽게 Q 시그마로 구성된 걸 Q하고 시그마 스타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정리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스트링을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알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식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 어떤 스트링 x가 오토마타 MA에서 accept가 된다, 인식이 된다라는 거는 뭐다?
자, 델타 펑션 Q0 시작 상태에 입력 심벌을 집어 넣었을 때, 자, 이게 이제 임의의 길이를 가지게 되면 델타 펑션이 계속 여러 개가 분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상태가 도출됐는데, 그 최종적인 상태가 누구에 포함되는 경우? 종결 상태 집합 F에 포함되는 경우 우리가 요 X라는 스트링이 자,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LM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LM은 자, M에 의해서 accept 되는, 인식되는 언어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런 X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X들의 집합인데 어떤 X들의 집합? Q0 상태에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결과가 종결 상태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스트링들의 집합이 바로 LM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자, 내용도 쭉 따라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약간 헷갈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보고 잠시 이제 질응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토마타 M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define 되어 있습니다.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자, 5개로 정의가 되어 있죠. Q는 PQR, 3개의 상태, 시그마는 0하고 1, 델타 펑션은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델타 펑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Q0는 P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시작 상태는 P. 자, 종결 상태 집합 F는 R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소 하나만 있네요. 원소 하나만 있습니다. 자, 델타 펑션 잠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P 상태일 때 0을 보면 Q, P 상태일 때 1을 보면 다음 상태는 P, Q 상태일 때 0을 보면 다음 상태는 R, Q1에 대해서는 P, R0에 대해서는 R, R1에 대해서는 R. 자,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Q의 개수가 3이고 시그마의 개수가 2니까 맥시멈 델타 펑션은 3 곱하기 2, 총 6개가 나오는 게 맞죠, 여러분? 6개의 델타 펑션 모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델타 펑션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오토마타의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그 어떤 주어진 스트링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001이 과연 이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델타 펑션 쓰고요. P가 시작 상태죠. P가 시작 상태고, 자, 요 1001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P 상태에서 1을 보게 되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아랍에서 만들어진 그 뭐라고 할까 이런 이론의 그 연구하고 발전이 전부 다 이제 영미권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서 이제 연구가 되다 보니까 문장 자연스럽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뭔가 분석하는 순서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이거를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으면 좀 다르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상태일 때 1을 보니까 다음 상태는 뭔가요? P일 때 1을 보면 다음 상태는 P죠. 상태 P고요. 1을 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스트링은 001입니다. 남아있는 스트링 001. 자, 그러면 또 이제 P일 때 0을 보게 되면 P일 때 0을 보게 되면 상태가 Q로 바뀌게 되네요. Q로 바뀌었고요. 남아있는 스트링은 01이 되는 거죠. 자, Q일 때 0을 보면 상태가 R로 바뀌네요. 0을 보게 되면 R로 바뀌고 남아있는 건 1 남아있습니다.
자, R일 때 1을 보게 되면 상태가 R이네요. R이고 남아있는 스트링은 입실론이죠. 자, 델타 펑션 R 입실론은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자, 델타 펑션 R 입실론은 뭐죠, 여러분? 앞선 정의에 의해서 요 녀석을 위한 정의에서 델타 펑션 Q 입실론은 어떻게 된다라고 정의했나요? 상태가 그대로 가는 걸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R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간 과정이 하나 이렇게 좀 스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R이 이제 최종 상태예요. P 상태에서 1, 0, 0, 1이 들어왔을 때 나오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R은 F에 속하나요? 어떻죠, 여러분? 종결 상태 집합 F에 속하죠. 네, 속합니다. 따라서 1, 0, 0, 1은 LM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겠어요. 맞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1010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이 P 상태에 1010이 들어오게 됩니다. P일 때 1을 보니까 상태는 P로 바뀌고요. 하나 이제 보고 난 다음에 010을 봅니다. 자, P일 때 0을 보니까 상태는 Q로 바뀝니다. 1, 0을 보네요. Q일 때 1을 보니까 상태가 P로 바뀌고요. 남아있는 스트링은 0입니다. 자, P일 때 0을 보고 나면 상태는 Q로 바뀌고요. 입력 심벌은 없죠. 델타 펑션 Q 입실론이 되게 되는데 이 녀석의 결과는 뭔가요? 그대로 Q가 되는 거죠. Q는 종결상태 집합 F에 속하지 않죠. 따라서 1010은 오토마타에 속하는, 오토마타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들을 어떤 오토마타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별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쓰시는 컴파일러의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어떤 소스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C로 짠 소스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이제 C 컴파일러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이 C 컴파일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맞으면 C로 짠 프로그램이 맞으면 O. 자, 이 컴파일러가 인식을 못하는 뭔가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C 문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X라고 알려주겠죠. O면은 뭐 빌드가 돼서 뭐 A.out 뭐 이런 파일이 나올 거고요. X면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컴파일러 안에 이런 리코그나이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소스 파일도 뭔가요, 여러분?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문자열들, 긴 문자열들이에요. 문자열들을 쭉 분석해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토마타 ML 동작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살펴보셨고요. 자, 이 델타 펑션을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특별히 트랜지션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자, 이 트랜지션 테이블은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2차원 우리가 어레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이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마타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할 때,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 델타 펑션들을 여기 있는 델타 펑션들을 보통 이렇게 트랜지션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요. 굉장히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트랜지션 테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델타 펑션과 인풋 심벌들을 이제 컬럼으로 가지는데 가장 앞쪽에는 이렇게 상태들 PQR 델타 펑션의 첫 번째 파라미터죠. 그 다음들은 인풋 심벌 델타 펑션의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들이 들어와서 P하고 0일 때 출력 결과 뭐 Q, P하고 1일 때 출력 결과 P. 네, 이렇게 그래서 각 셀에 델타 펑션의 출력 결과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디멘셔널 어레이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들은 뭐 q, 시그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set 이용하게 되면 아주 역시 손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set 또는 뭐 리스트. 언어마다 뭐 제공되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르기 때문에 뭐 C로 짠다. 그러면은 C는 set을 기본으로 제공 안 해주죠. 그래서 뭐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던가 뭐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 같은 언어로 한다. 그러면 파이썬은 set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잖아요.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 예. 자, 김도원 씨 자리 계시나요? 예, 김도원 씨 내용 잘 이해되나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된 것 같아요? 학생도 뛰어나고 교수자도 뛰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시너지를 잘 일으키는 것 같네요.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없나요? 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박서준 씨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있을까요? 다 이해가 돼서 하산해야 되겠는데요. 아, 형식 언어는 오늘로써 종결날. 자,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공강을 할 수는 없죠. 자, 좋습니다. 내용 쭉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 오토마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트랜지션 테이블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토마타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또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봤던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5개 컴포넌트로 구성돼서 문자로 이렇게 쭉 나열했던 그런 오토마타를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드하고 아크로 연결된 약간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에 대해서 노드를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와 상태, 다시 말해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걸 이제 아크로 연결합니다. 근데 이 아크가 무방향 아크가 아니라 디렉티드 아크예요, 디렉티드.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아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델타 펑션 QA일 때 P면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식으로 Q 상태에서 P 상태로 전이를 할 수 있는데 언제 전이를 하냐? A를 보면 이렇게 전이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 위에 레이블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레이블은 요 입력 심벌이 올라가게 돼요. Q하고 P가 연결되는데 입력 심벌 AA에서 Q에서 A를 보면 P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리고 몇 가지 내용들이 더 들어가요. 첫 번째는 그 델타 펑션들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개별 아크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개별 아크와 개별 노드들 이런 것들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토마타에는 Q0라는 녀석 시작 상태도 있고요.
종결 상태 집합, F라는 녀석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먼저 시작 상태는 이렇게 스타트 레이블이 추가로 붙습니다. 보통 반드시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틀린 건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좀 이렇게 가정하기는 합니다. 자, 시작 상태 반드시 이렇게 스타트 레이블 넣어주고요. 그래서 P가 시작 상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종결 상태. 종결 상태는 이렇게 더블 서클로 표현을 해줘요. 보시면 이제 R이 지금 그 동그라미가 두 개 들어가 있죠. 더블 서클이죠. 자, 이 종결 상태. 이거는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빼먹으면 종결 상태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오토마타냐? 자, P가 시작 상태고 P에서 1을 보고 P로, P에서 0을 보고 Q로, Q에서 1을 보고 P로, Q에서 0을 보고 R로, R에서 0을 보고 R로, R에서 1을 보고 R로. 그래서 델타 펑션 몇 개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델타 펑션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거 개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개의 델타 펑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를 이렇게 그린 거냐면 바로 전에 봤던 요 예제 오토마타를 자, 이렇게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겁니다. 훨씬 더 좀 심플해 보이나요? 자, 이게 이제 인식하는 언어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바로 계산은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 배울 거예요. 자, 어떤 언어냐면 1 플러스 0, 1 스타, 0, 0, 0 플러스 1 스타를 인식하는 그러한 오토마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 0, 0, 1, 1, 0, 1, 0 요거는 인식이 됐고 밑에 건 인식이 안 됐잖아요. 자,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형태 보면 딱 알겠죠? 요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 0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식되는지 한번 볼게요. P 상태에서 1을 보고 P 그리고 다음에 0이죠. 0을 보고 난 다음에 Q로 가고요. Q에서 다시 0을 보고 R로 가고 R에서 1을 보고 R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결이 되는 거죠. 인식이 되고요. 자, 1010은 P에서 1을 보고 P, 자, 0을 보고 Q, 다시 1을 보고 P, 0을 보고 Q로 가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종착지가 Q인데 Q는 종결 상태가 아니죠. Q는 종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런 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토큰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해요.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도 배울 텐데 여러 개의 토큰 스트럭처를 이렇게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아이덴티파이어 예제로 하나 보게 되면 스타트 상태는 S. 자, 그 다음에 레터를 보고 A 상태로 가네요. 자, 이 레터는 하나의 심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심벌을 그룹핑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레터는 알파벳 소문자 A에서부터 G, 대문자 A에서부터 G. 자, 요거를 우리가 레터의 그룹 표현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스트링들을 보는 건데 그러려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귀찮고 이거를 이렇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룹핑 시켜서. 자, 그래서 처음에 레터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A 상태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레터나 디짓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벳 재서 문자고요. 디짓은 0에서부터 9까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어요.
만약 이게 C 언어를 위한 아이덴티파이어다. 그러면 여기에 그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C 언어에서는 뭐를 인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언더바를 인식할 수 있죠. 언더바. 그래서 언더바와 레터, 언더바 또는 레터가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언더바, 레터, 디짓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오토마타는 우리가 C 언어를 위한 아이덴티파이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굉장히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스트링을 오토마타 가지고 어떻게 인식을 시킬 건가? 그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알고리즘 굉장히 심플하고요. 컴플렉시티 역시 굉장히 낮아요. 이거 order of n에 이제 컴플렉스를 갖는데 결국 이제 스트링의 길이에 이제 디펜던시를 가지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입력 스트링 오메가가 있을 때 LM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토마타 M을 가정합니다.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5개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알고리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begin하고 end 이렇게 블럭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current state. 자, 이거는 이제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뭔지를 지칭하는 거고요. 자, Q0로 초기화가 됩니다. 왜 Q0가 되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Q0가 뭐죠? 스타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current state로 세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스트링으로부터 캐릭터를 하나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get next symbol이라는 펑션이 호출이 되는데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input 버퍼로부터 캐릭터를 하나 읽어와서 어디다가 저장하는 거냐? next symbol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하나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루프를 돌게 되는데 루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EOF 다시 말해서 가져온 next 심벌이 end of file 이제 더 이상 가져올 심벌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요. 심벌이 있으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심벌이 없으면 멈춥니다. 심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델타 펑션 적용을 해야 되겠죠. Q0 상태에서 뭔가 이제 가져온 뭐 심벌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델타 펑션 current state와 가져온 next 심벌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current state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current state가 이게 바뀌겠죠. 바뀌고 나면 다시 심벌을 하나 더 가져와요. get next 심벌을 해서 심벌을 하나 더 가져와요. 그리고 루프를 도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심볼을 다 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입력 스트링의 심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따라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루프가 핵심인데 요 루프는 누구의 길이하고 똑같나요? 입력 스트링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심볼의 길이가 n이면 n번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컴플렉시티는 자, order of n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스트링을 다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current state가 존재하겠죠. 뭐 해주면 되나요? 이 current state를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주면 돼요. 동결 상태 집합 F에 속하는지 아닌지. 자, 그래서 current state가 F에 속하게 되면 자, LM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alid string. F에 속하지 않으면 자, invalid string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구조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자, DFA로 구성이 되는 오토마타는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고리즘 자체는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오토마타 M이 이제 뭐 바뀐다고 하더라도 가령 오토마타 M이 M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또는 M2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바뀐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오토마타를 우리가 자동으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어떤 드라이브 루틴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뭐를 얻을 수가 있느냐? 어휘 분석기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델타 펑션은 뭘로 표현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2차원 배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 어떤 여러 개의 오토마타를 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인식기 프로그램을 생각 밖으로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음. 자, 알고리즘 잘 이해가 되시죠? 구조 굉장히 심플하죠? 예. 오토마타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 오토마타의 시작 상태부터 심벌들을 하나씩 쭉 읽어가면서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심벌들 다 읽고 나면 마지막 상태, 마지막 최종 업데이트된 상태를 가지고 종결 상태 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확인하면 끝나는 아주 심플한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게 이제 DFA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을까요? 자, 박용욱 씨 잘 이해되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박용욱 씨 질문 없나요? 박용욱 씨 질문 없나요? 어, 제가 잘 설명해 준 것도 있지만 박용욱 씨가 훌륭한 학생이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했으니까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자, 또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DFA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녀석이에요. DFA 핵심은 뭐다? 델타 펑션인데 Q하고 시그마. 혹시 이런 노테이션 그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펑션을 그 수학적으로 표기할 때 뭐 도메인 A에서부터 도메인 B로 매핑하는 펑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곱하기 표시를 써가지고 자, 매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Q하고 시그마를 가지고 Q하고 매핑해주는 펑션. 혹시나 노테이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NFA가 2의 Q. 요거 뭔가요? 우리가 그 조합 표현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Q의 개수가 3개면은 뭐 엠피셋 포함해가지고 이제 8개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조합 형태가 아니라 Q, 하나의 상태만 나오게 되는 이게 이제 DFA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혹시나 그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제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는 말 그대로 이게 디터미스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터미스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Q하고 시그마의 출력 결과가 상태 조합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Q하고 A를 입력으로 받아서 나오게 되는 상태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태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상태들이.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어떤 문제냐? 조금 더 여러분들 그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간단한 그, 뭐라 그럴까?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자, 여러분들 식사를 다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밥 먹기 전에 비유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봅니다. 중국집에 간 상태고,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메뉴판을 봐요. 메뉴판을 본 상태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짜장, 짬뽕. 자, 그런데 내가 디터미식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메뉴판을 보고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짜장도 고를 수 있고 짬뽕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심플해요. 근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이후에 만족도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잘 먹었다, 뭐 맛있었다, 맛없었다, 뭐 등등등. 자, 그런데 짜장, 짬뽕을 고를 때는 뭐 이게 한 번 고르니까 한 번에 어떤 상태 전이가 있으니까 심플할 수 있는데 그나마 심플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상태까지 고려해 보면은 짜장을 먹었을 때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고 불만족, 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짬뽕을 먹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텝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떤 경우를 골랐을 때 그 경우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거를 골랐을 때에 대한 결과.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죠. 어, 자, 그랬을 경우에 내가 지금 뭔가 요 한참 스트링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판단 단계까지 오기까지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뭐죠? 엔드게임 보셨으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엔드게임 전이구나. 이게 그 인피니티 워에서 나오는구나. 경우의 수를 막 찾아내잖아요. 이랬을 경우 저랬을 경우 그때 몇백만 분의 1이었나요? 아무튼 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지수를 다 따져보고 어, 성공하는 케이스를 찾아내는데 그거 찾아내는 게 지금 NFA에서의 어떤 스트링 인식 찾아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죠. DFA는 어떨까요? DFA. DFA는 중국집에서 메뉴판을 딱 보면 나는 무조건 짜장이야. 같은 사람이에요. 확실하죠.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은 이 사람은 항상 짜장이기 때문에 중국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무조건 짜장이야.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뭔가 이렇게 대응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아주 쉬운 캐릭터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또는 예를 들어 뭐 내가 탕수육이야. 탕수육이 있습니다. 탕수육. 그리고 소스가 들어왔어요. 소스. 자, 역시 경우의 수가 있겠죠. 부먹, 찍먹, 부찍, 부어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자, 박용욱 씨는 부먹판가요, 찍먹판가요? 탕수육 드시죠? 혹시 탕수육을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찍먹. 자, 박용욱 씨는 이 탕수육과 소스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이제 DFA적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FA. 탕수육이 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찍먹인 거예요. 탕수육에 소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찍먹. 찍먹. 저는 원래는 이제 찍먹인데요. 원래는 찍먹파인데 최근에는 뭐 옆에서 부으면은 뭐 그냥 부어서 먹고 옆에서 찍어 먹으면 그냥 찍어 먹고 큰 이렇게 뭐 마찰을 일으키진 않는 부어 먹기도 하고 뭐 찍어 먹기도 하고 맛있는 탕수육 먹는 게 탕수육이 맛있으면 뭐 다 맛있으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아무튼 찍어서 먹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 이제 DFA죠. 근데 내가 탕수육하고 소스가 있는데 어떨 때는 부어 먹고 어떨 때는 찍어 먹고 어떨 때는 뭐 부어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막 이런 특히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부어 먹고 찍어 먹고 요거 두 개의 경우 같이 있는 거죠.
요거 우리가 뒤에서 다룰 거예요. 언제? NFA를 DFA로 컨버팅 할 때 요 컨셉이 쓰입니다. 구워 먹고 찍어 먹고. 예.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하는 그런 델타 펑션을 가진 걸 우리가 NFA라고 불러요. DFA하고 NFA의 차이점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Q 상태에서 인풋을 쭉 스캐닝 해가지고 A를 쭉 보게 되면 고를 수 있는 게 이렇게 P1, P2, Pn 중에 하나를 다음 상태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오토마타를 NFA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NFA도 똑같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또는 트랜지션 테이블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Q는 Q0부터 QF까지 총 5개. 시그마는 0하고 1. 델타 펑션은 보시는 것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있네요. 그런데 원래 Q가 5개고 시그마가 2개면 델타 펑션이 이제 완벽하게 정의가 되려면 5 곱하기 개 10개의 델타 펑션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2개는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3일 때 0을 보고 가는 거 정의가 안 되어 있고요. 자, 2일 때 1을 보고 가는 거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Q3일 때는 0을 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1을 보고 할 수 있는 행동만 있고요. Q2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1을 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고 0을 보고 할 수 있는 행동만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델타 펑션, 정의가 안 된 델타 펑션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undefined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Q0일 때 0을 보고 Q1 또는 Q2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Q0일 때도 마찬가지로 Q1 또는 Q3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은 거를 우리가 NFA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요거 설명하고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Q와 자, 시그마 스타를 뭔가 핸들링하고 싶은 거예요. 단위 입력 심벌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이렇게 상태를 쭉 전이시켜보고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NFA에 대해서도 Q 시그마 형태로 정의됐던 델타 펑션을 Q 시그마 스타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확장할 때 DFA하고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냐면 Q하고 시그마 스타 그리고 Q2의 Q승으로 나오게 되는 자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 앞서서 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도록 하죠. 자, 먼저 Q하고 입실론일 때는 Q 이거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Q일 때 XA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XA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XA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아까 그 DFA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어요. QXA는, 자, 델타 펑션 QX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A에 대해. 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처리가 됐었죠. 자, 심플하게 처리가 됐는데 자, NFA는 보시는 거와 같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자, 요거 뭐냐면 A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 요 끝나는 데에서 처리되는 상태가 P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델타 펑션 PA를 처리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요 P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DFA 같은 경우에는 요 출력 결과가 P가 됐죠. 요 출력 결과가 P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네스팅 해가지고 쉽게 표현을 했는데 자, NF에서는 이 P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유니온들이에요.
합집합인데 어떤 합집합? 자, 델타 펑션 QX를 한 녀석들. 델타 펑션에서 QX를 가지고 뭔가 처리되게 되면 상태들이 계속해서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 녀석들을 모두 합친 것들. 또 합친 거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P가 자, 합집합의 결과가 들어가게 돼요. 합집합의 결과. 다시 말해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자, 원래는 델타 펑션 Q 그 다음에 시그마였는데 출력만 2의 Q였죠. 자, 그런데 요 합집합의 결과가 들어가게 되니까 입력도 2의 Q 승계가 들어가게 돼요. 입력도. 요 내용이 요거죠. 입력이 2의 Q 승계. 자, 그래서 델타 펑션 2의 Q 승계에 대해서 시그마 스타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2의 Q 승계가 들어갔을 때 시그마 스타를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시 2의 Q, 다시 말해서 Q의 조합이 되게 됩니다. 델타 펑션을 표현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P1, P2, PK 이런 어떤 조합이 들어왔을 때 입력 심벌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P에 대해서 X를 본 델타 펑션의 결과가 있으면 그걸 전부 유니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델타 펑션 P1의 X를 본 결과 유니온 델타 펑션 P2의 X를 본 결과 유니온 쭉 가가지고 PK의 X를 본 결과를 다 합쳐요. 다 합친 걸로 이 조합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가 됩니다. 요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심벌을 봤을 때 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개니까 다음 심벌을 보고 출력된 상태는 갈 수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해당 심벌을 봤을 때 나오게 되는 상태들을 다 합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고려해야 되는 상태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DFA에서의 이렇게 스트링으로의 확장이 꽤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꽤 계산량이 많아져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 최종적인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가지고 인식이 되냐, 안 되느냐. 자, 이걸 다시 이제 판별을 해서 NFA가 인식하는 언어 ALM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토마타 배우기 전까지의 그랜마와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정의, 개념 명확하게 잘 정립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핵심으로 배웠던 DFA, 그 NFA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거 잠 안 올 때 보면 아주 잠이 솔솔 잘 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시거나 이렇게 금요일 밤 이렇게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기 어렵다 그러면 형식 언어 복습하시다가 이렇게 쉽게 잠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드리고요. 잘 복습을 꼭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NFA의 특징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DFA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NFA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온라인 실시간 강의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 그 기존에 녹화돼 놓은 강의 또는 어, 다른 형태로 조금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그 우리가 화요일날 강의가 있잖아요. 화요일날 강의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어,
그 e클래스 또는 이제 구글 챗 통해 가지고 공지가 나가게 되면 그 공지를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